오늘은 재회 가능성 70%를 받은 사례가 왜 실패를 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 왜 실패를 했는가? 혹시 나랑 비슷한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물음표가 여러 개가 생겨 있으실 건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시면은 그 모든 물음표를 해결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애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재회도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너무 늦어버리면 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안 봐도 살만해지는 거죠. 안 봐도 살만한데 왜 연애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혼자가 편해지는 거예요. 혼자가 편한 건 아니라고 느꼈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찾겠죠. 이 사람이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닫도록 시간을 주는 것. 나 말고 나와는 불행한 연애를 했으니까 좀 더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이게 재회에 사실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 혼자가 편하다는 걸 깨닫기 전에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아내기 전에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재회도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재회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이랑 재회를 할 만한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바뀌지 않은 채 타이밍만 잡는다고 재회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저 사람이 나랑 이별한 이유는 뭐다? 행복하지 않아서다. 저 사람이 이별을 결심을 했다는 거는 나와의 연애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언젠가 누군가와는 연애를 한다고 하면 자신의 연애를 불행하게 했던 나의 특성이 없는 사람을 찾겠죠. 자, 그게 내가 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상대가 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이유는 없겠죠. 눈치 없는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 입만 열면 상대분이 듣고 싶어 했던 말들만 나오고 마음이 막 혹하고 설레고 그런다고 할게요. 자, 그 상황에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연애도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 일주일에 3번 데이트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3번 데이트 시간을 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연애를 한 달 정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주일에 3번 시간을 내던 게 있었을 건데 그 시간에 뭘 할까요? 이 시간 같으면 원래는 데이트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젠 연애를 안 하는 거예요. 잘 됐다. 피곤했는데 쉰다든지. 이제 시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 있었을 때, 남자친구 있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못 놀았는데 내가 솔로가 되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도 생기는구나. 이렇게 여자친구가 없고 남자친구가 없는 부분이 나한테 막 메리트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점점 원래는 비워놨던 그 시간들이 차겠죠. 이 사람도. 휴식이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라든지 점점 이 시간에 활용도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시간을 채운단 말이죠. 자, 이 시간이 꽉 차는 사람한테 내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한번 보자. 이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 그때 약속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한편으로 아직은 나랑 주3회 데이트를 하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좀 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아직 이 사람은 원래 데이트에 사용하던 이 시간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을 할지 계획을 못 세운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보자 하면 나갔었으니까 그래?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과 많이 지난 것과 벌써 이런 반응이 달라져요. 혹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별을 얼마나 합리화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별을 한 이유가 안 그래도 일이 너무나 많은 시기에 연인이 너무 심하게 투정을 부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일도 평소보다 힘든데 그래서 집에 왔을 땐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애인까지 날 괴롭히니까.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싶어서 헤어졌어요. 그럼 사실은 이별을 한 이유가 당장 내가 힘든데 이 힘든 상황에서 연인이 마지막 스트레스가 됐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고자 이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당장은 힘드니까 헤어진다? 라는 결정이었을 거예요. 다른 거 없이. 그런데 이미 이별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후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이별을 잘했다라는 이유들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십만 원짜리 옷을 샀어요. 평소 같으면은 옷 한 벌 사는데 5, 6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하는 편인데 수십만 원짜리 옷을 내가 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합리화가 필요하거든요. 이미 난 샀으니까. 그럼 하나하나 이유를 대기 시작하죠. 이건 정가는 원래 100만 원이 넘어.
그러면 가성비 좋게 내가 산 거니까 합리화가 되고, 원래 좋은 옷은 한 철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해. 이 옷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 퍼스널 컬러에 굉장히 잘 맞잖아?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을 거야. 그리고 이 옷으로 인해서 난 이미 기분이 좋아졌어. 하나하나 이유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심지어 내가 오늘 옷을 입었어. 사람들이 옷 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 내가 옷을 잘 샀으니까 사람들 반응도 좋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미 생겨버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이 옷을 절대 환불하지 않는 거죠. 왜? 만족했거든요. 내가 수십만 원 주고 옷을 샀지만 이 옷을 잘 샀다는 근거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난 굉장히 잘 소비를 한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은 난 이 옷을 환불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충동 구매를 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난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은 그냥 내가 만든 여러 개의 근거를 믿고 싶어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내가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일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힘드니까 일단은 이별을 했는데 그래놓고 후회를 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진 않겠죠, 누구든지? 그러면은 자, 그때부터 합리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선은 너가 완벽하게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사실은 우리 엄마도 너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리고 한편으로 요즘 하는 행동을 보면 너가 하는 일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미래가 전망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좀 당장 연봉도 마음에 안 들어. 너가 벌어오는 게. 근데 어쨌거나 오래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혼 상대감도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할 건데 우리가 사귀고 있는 게 맞는가? 생각해보니까 너가 최근에 결혼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 그래, 역시 넌 결혼할 사람을 만나야 돼. 너가 되게 이것저것 나한테 서운해했었던 게 많았는데? 그래, 나는 물론 너에게 서운하게 해줬지만 다른 사람은 너에게 서운하게 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너도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데이트 취향도 아주 잘 맞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나는 한 번씩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너는 곱창을 먹고 싶어 해. 그래서 사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안 맞아서 서로 좀 피곤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식성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혹시 너랑 나는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헤어져서 좋은 점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합리화를 하면 할수록. 이 합리화를 하기 전에 우리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화가 이만큼이 진행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보자고 하면은 여지를 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안한데 우리 이미 헤어질 때도 한번 보지 않았었어?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할 얘기 있으면 카톡으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언제쯤 연락하는 게 좋을까? 내가 준비가 다 됐다는 전제 하에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골든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에 재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간에 매력적인 첫 어필을 하셔야 돼요. 가장 무난하게 추천드리는 건 너어톡인 이유가 보통 대화가 안 되다가 헤어지거든요. 그럼 이 경우는 너어톡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내 말을 안 듣고 싶은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상대가 듣고 싶을 만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안 볼 생각을 했다가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아니거나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쓰셔야겠죠? 그러면 이 매력적인 첫 어필을 하라는 골든 타이밍이 대체 언제냐? 이 골든 타이밍이란 이별을 하고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열흘 정도 안에 첫 어필을 하면은 그걸 골든 타이밍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제대로 하시는 분들, 이 기간을 잘 지켜가지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회 성공률이 70% 사례 비슷하게 나와요. 진짜 낮아봤자 55%? 근데 이런 경우 많이 없고 보통은 진짜 70% 위에요. 상황이 정말 좋다고 하면은 진짜 90에서 100% 이상까지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골든 타이밍보다 훨씬 좋은 타이밍도 있어요. 플래티넘 타이밍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별하고 48시간 이내에 제대로 어필을 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거의 그 자리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별을 하고 한 달 안쪽에 이걸 해내면은 실버 타이밍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별을 하고 2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사실은 좀 상대가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합리화가 다 끝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 좀 들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모든 거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고 본인들 사례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골든 타이밍에 오셨던 분이었어요. 상황이 특별히 뭔가 어렵거나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었고 그저 이제 내담자분이 상대분에게 너무나 자꾸 서운함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분이 내담자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가 싫은 건 아닌데 모르겠어. 만났을 땐 좋은데 떨어져 있으면은 너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이대로는 만나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헤어지자 라고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내담자가 몇 번 잡았고 잡았을 때 그래도 반응이 꽤 다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말만 정말 잘하면은 그리고 내담자가 정말 100% 바뀌기만 하면은 거의 되겠다. 근데 혹시나 내담자가 잘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70% 정도 가능성이다라고 봤거든요. 보통 제외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게 이별하고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그 외에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중에서 나한테 좀 긍정적인 상황들이 많을수록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고 나한테 부정적인 상황들이 많을수록 퍼센트가 내려가는 거예요. 나한테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6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권태기다, 이별을 했다 라고 찾아오셔가지고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도 좀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진단지 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출해주시면 같이 봐드릴 거고 의논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이 6만 명의 분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한테 있어요. 이 6만 명 중에서 4만 명 정도가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상담 후에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안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대화를 해가지고 추적을 했단 말이죠. 상담을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어떤 행동을 했고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무슨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황이 그 중에서 성공에 가까운 상황인지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저희가 봐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가 저 상담 받아도 될까요? 라는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상황이 이 정도 퍼센트가 되니까 받아보세요, 받지 마세요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드리는 거기는 해요. 가능성이 25% 아래로 나오면은 저희가 상담을 권하지 않게 되고 만약에 진단이 나오기 전에 저는 급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할 때 가능성 알려드리면서 만약에 25% 아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돈을 내셨지만 환불하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저희가 먼저 얘기를 드려요. 그래도 제외 상담을 하신다는 거는 일정한 결과를 원하시고 비용을 내시는 건데 진짜 안 될 사례인데 사실 돈 내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이분 같은 경우는 하지만 환불을 할 만한 사례가 아니었고 70% 이상이 나온 사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그냥 진행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례는 어떻게 제외를 하면 좋을까요? 내가 투정을 굉장히 많이 부려가지고 지치게 한 상황?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내담자분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상대분이 직장인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내담자분이 상대분이 안 그래도 바쁜 상황에서 투정을 부리니까 상대분은 이 연애를 안 하는 게 맞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너한테 어울리는 거는 내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대학생인 편이 어떻겠냐. 나는 보다시피 직장인이고 네가 원하는 만큼 자주 데이트를 하거나 네가 서운해하는 걸 일일이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경우 제외를 하는 거는 간단해요. 사실 내가 투정을 안 부리면 되거든요. 상대분이 힘들었던 건 그냥 내담자분이 서운해하는 거 하나였어요. 서운해하지만 않아도 상대분이 직장인이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지만 않아도 상대분은 그냥 연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담자분은 상대분이 대학생이랑 왜 생활이 다른지, 왜 항상 지쳐있는지, 왜 내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고 밤새 통화해주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제외가 되려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줄 알고 상대분이 직장인인 부분을 배려를 할 줄 알고 상대분이 내가 대학생이 아니어서 얘랑 연애하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들면 돼요. 오히려 같은 직장인보다 훨씬 대화가 잘 통하고 너랑 만나는 게 편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금상첨화겠죠? 안 그래도 이제 상대분이 매달리는 행동을 해도 조금씩 다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만 보여준다고 해도 상대분은 그냥 한번 속는셈 치고 만나볼 만한 상황이었다고 봤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렵지 않죠? 너무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본인 상황이 되면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보면은 아니 상대가 직장인이고 그러면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학생이랑 똑같이 연애를 하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내가 당사자가 돼가지고 그 입장에 처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직장인이다라는 걸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얘는 이걸 못 해주지? 날 안 사랑하나?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별을 했으니까 힘들잖아요? 왜 너는 나를 상처를 줬나? 왜 이별을 선택을 했나? 다른 걸 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자꾸 매달리게 되거나 원망을 하게 되거나 이분이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이분은 왜 실패했을까요? 사실 재회를 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조급함이었어요. 연애에서, 재회에서 왜 조급하면 안 될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소개팅을 했어요.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대로 두세 번 정도 더 만나고 나면은 사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데이트가 끝나갈 무렵에 저는 그 판단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제가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김희원 솔로 레슨 소개팅해주세요 라고 적어놨어요. 이분이 데이트가 끝나고 저를 바래다 주려고 하셨는데 이분이 제 카톡 프로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 그거는 내려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소개팅이었는데. 물론 오늘 데이트는 괜찮았지만 오늘 당장 오늘부터 1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1차 부담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저한테 2차, 3차 부담을 같이 주셨는데요. 2차 부담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였어요. 저에게는 아직 그분이 낯선 분이고 집을 알려주고 싶진 않은데 굳이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때를 쓰시더라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저는 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 거절을 해서 집 앞에 데려다 주진 않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희원씨 아침에 강남으로 출근하시지 않냐. 나도 강남에 치과 갈 일이 있는데 내일 같이 출근하는 거 어떻겠냐. 내가 에스코트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이건 너무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출근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날 출근은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 사람을 어떻게 떼어내야 할까? 그리고 주선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걸 진짜 많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급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소개팅남이 매력이 없는 분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사귈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속도와 저의 속도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이게 서로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돼도 상대의 속도가 너무 나보다 빠르면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재회도 그래요. 상대는 이별을 생각하는데 나는 무작정 재회부터 원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상대는 멀어지고자 하는데 나는 계속 쫓아가는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회를 한다고 해도 다시 이별을 하겠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은 될 일도 사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천천히 장기적이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확실하게 넘어오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상대분 입장에서는 이별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내가 아무리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걸 당장 바로 믿을 순 없잖아요. 조금씩 믿게 만드시고 다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용기를 내서 뭔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분이 바로 나한테 마음이 넘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 이 내담자분이 그랬었거든요. 저랑 같이 너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상대가 좋게 답이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내담자분이 한 번 상담으로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받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학생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도 보내주고 계속 조급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 상대한테 답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오니까 본인이 재회가 빨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마음을 너무 열었던 거죠. 서운한 걸 또 다다다다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아 너는 역시 안 변했구나가 되고 질려버린 거죠. 서운한 걸 다다다다다 해버린 상황에서 이제 저한테 다시 선생님 어떻게 하냐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의 계획은 너톡을 보내고 바뀐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반신반의를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상대분의 믿음을 얻고 재회를 하는 거였는데 너톡을 한번 보내고 대화가 잘 됐지만 내가 다시 한번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분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럼 상대분은 나를 또 믿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너톡만 보내면 재회가 될 거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톡은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톡과 반대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사기를 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본인이 아셔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내가 그 내용을 말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가장 커다란 재회의 절대적인 적이 조급함이라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급함이 얼마나 연애와 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지 충분히 배우셨기를 바라고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상대분에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